내가 근래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야. 앞으로 2026년의 트렌드 전망은 어떤 걸로 보세요? 아직까지도 할 것 같아. 그 내용들 다 확인했거든요. 정말로 무너졌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나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사부님 이제 2025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좀 다뤄보는 거는 2025년에 좀 올 한 해가 어땠는지 결산을 해보고 앞으로 2026년 또 어떤 트렌드가 전망을 이끌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올 한 해 2025년 어땠는지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사실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지. 왜냐면 2024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슈가 생겼었잖아. 그걸로 인해서 보통 1월달하고 2월달에 이미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때 명절, 특히나 설날이 버텨주지 않으면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거든. 근데 그게 이슈 여파 때문에 외식시장 자체가 완전히 침체를 겪게 돼버렸어. 그래서 스타트 자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 쪽에서는 4월달에 포장 이슈가 있었잖아. 포장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고, 배달 그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어떤 사태가 있었어? 가장 이슈가 났던 거는 저가 한우가 굉장히 이슈였었잖아. 그리고 또 저가 한우가 뜨자마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0월달, 11월달에 이번에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저가 한우도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잘 됐던 것들은 저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가 그리고 무한리필 이런 것들이 많이 대박이 터졌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내수 침체가 길게 간다는 얘기야. 아마도 저가 형태, 박리담회 형태의 아이템이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난 보고 있어. 왜? 이미 그 시그널이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혹시 그때 기억나? 생맥주 1,900원, 그리고 저가 한우, 무한리필, 샤브샤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건비하고 월세, 투자비,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 경쟁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이건 곧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아마 무너질 거라 얘기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맞아요. 저도 뉴스 기사 보면서 그 내용들 다 확인했거든요. 정말로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근데 하나는 있었어. 저가는 좀 많이 충격이긴 했었어. 저가한우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이슈가 된 내용을 알아? 그거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린 다 저가한우가 일반 소고기집, 고깃집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육식당으로 사업자 신고를 냈던 거였어. 근데 정육식당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진짜 정육하는 공간 있잖아. 고기를 잡고 포장해서 우리 쇼케이스 같은 데 넣어놓고 판매하는 형태란 말이야. 고기를 거기서 구매해서 옆에 있는 식당 또 나눠지는 건데 같이 붙어있어도 분리된 공간에서 가서 상차림비를 따로 내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정육식당이야. 이 고기를 다듬어서 판매하는 곳 있잖아. 이것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가세 없이 판매하는 고기였던 건데 이게 합쳐진 공간에서는 절대로 부가세 없이 판매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저가한우에서 이것을 정육식당으로 신고해놓고 한 공간 안에서 판매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세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길래 많이 놀랬었지. 그리고 1,900원 저가 맥주 매장도 예전에 엄청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아예 싹 다 안 보이더라고요. 올 초까지는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유행했던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내가 일본에서 봤던 신시대라는 브랜드하고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나는 그 매장 벤치마킹 갔을 때 오픈했을 때 진짜 뭐였냐면 잘 만들었다 했었어. 저가로 1,900원의 맥주를 먹을 수 있고 그것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말 소비자가 시원하게 한 잔씩 그냥 들이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되게 좋았어. 그리고 부담도 없었고 안주도 부담 없이 뭐 4,000원대, 5,000원대 안주였어. 그리고 그게 수제들이 꽤 많았단 말이야. 생각보다 현재 흐름하고 되게 잘 맞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메뉴판을 보고 여기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 이자카야 느낌을 살렸는데 한국식 라면, 매운 라면이 나오고 있고 누가 봐도 냉동튀김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퀄리티가 없는, 아이덴티티가 없는 이런 메뉴로 바뀌어버린 거야. 일본의 이자카야를 정말 느끼게끔 만들어놨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그냥 한국식 포차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늘 얘기했던 브랜드의 이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사라졌더라고. 나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올해 여기도 많이 매장이 나와 있더라고. 심지어 나한테 그 매장 운영했던 매장 사장님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 도와달라고. 사실상은 내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도와줄 수는 없었거든. 메뉴 하나 바뀐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그 밖에도 뭐 아이덴티티나 브랜딩 중에 있는 그 가치들보다 또 이 저가 매장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몰락을 해버렸던 다른 이유들 혹시 3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쉬웠어.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갔던 거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가격으로 갔던 거면
그럼 어떻게 되냐? 옆 가게는 500원 더 싸게 파는 거야. 경쟁력이 없었던 거야. 그런 기술력이 아예 없었던 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저가면 매장의 매출이 클 거 아니야. 그리고 손님이 많이 찾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됐던 거야. 왜냐면 가격은 싸고 수익성은 낮은데 이거 손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음식을 빨리 갖다 주고 치우고 세팅해야 하고 이러려면 결국은 사람 손이 가야 하는데, 저가로 팔면서 인건비 높아지니 이게 돈 벌기가 쉽지 않았던 거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자, 저가 같은 경우는 그때 운 좋게 우리 예전에 혹시 연어 무한리필 기억나니? 연어 무한리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때 연어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에 그쪽에 연어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연어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싸게 저가로 공급이 됐던 거야. 그래서 무한리필로 가능했었는데, 원래대로 공급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소 같은 경우도 사육주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지. 그래서 고기가 엄청 싸게 풀렸던 거야. 봐봐, 이제 풀리고 수요가 많아지고 비슷한 미투 브랜드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원가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야. 첫 번째로 너무나 따라하기 쉬운 아이템, 기술력 없는 아이템이었고, 두 번째는 인건비, 세 번째는 원가였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컸기 때문에 꺾여버린 거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번 2025년도에 확실히 테마를 끌었던 거는 저가와 무한 리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2026년의 트렌드 전망은 어떤 걸로 보세요? 아마 똑같을 것 같아. 아직까지도 저가로 갈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또 꿈틀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 양념갈비 있잖아.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 2,900원인가? 1인분에? 아마 이 가격대에 지금 나오는 걸 알고 있어. 왜 양념갈비 쓸 것 같아?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수입산 고기 있잖아. 싼 고기를 양념으로서 맛을 만들고 연육작용을 내서 맛에 대한 편차를 줄이는 거야. 생육은 일괄적으로 맛을 똑같이 만들 수도 없고 질감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양념육은 그게 컨트롤이 가능해. 단맛, 짠맛, 그 다음에 연육조차도 다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고기들 있잖아. 그리고 비싸지 않은 부위를 양념으로서 맛을 만들어서 싸게 판매를 하는 거지. 아마 지금 이제 이 시장이 또 열릴 거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여름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 특히나 폭염이 긴 여름 길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몰 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될 거야. 점점 더 몰 상권들이 굉장히 나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 작년, 올해, 2026년 계속 성장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몰매장으로 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큰 건 편의성이지. 이 몰에 들어갔을 때 우선 굉장히 쾌적하고, 그다음에 주차도 편하고, 모든 게 이제 원하는 메뉴의 식당들이 다양하게 있잖아. 쇼핑부터 시작해서 식사, 게임 등 이제 즐길 거리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버리는 거지. 이전 영상에도 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딱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한 번에 쫙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그냥 문을 닫는 약간 그런 식의 운영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2026년 그리고 다다음에도 계속 좀 이 방식이 진행을 하면서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템하고 상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그때 내가 그 말했던 거는 단독 매장, 작은 매장에서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매장들 있잖아. 사실 근데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근래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야. 술집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러니까 저녁에만 장사했던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지금 다 점심까지 영업을 하려고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정말 MZ세대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 그리고 술 상권 자체가 늦게까지 가지 않아. 심지어 우리 집 앞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술 상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0시면 사람이 거의 없어져. 정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술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2026년에도 저가와 이런 무한리필 같은 이 테마가 쭉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025년에 그런 매장들이 전부 다 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이 2026년에 잘 장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나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하향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 하향 업그레이드라는 게 뭐냐면, 스테이크나 뭐 오마카세나 이런 고급류의 식당들 있잖아.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고급의 음식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라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런 매장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 근데 지금처럼 이 저가나 그다음에 무한 리필 이런 데들 있잖아. 이런 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이미 저가하고 무한 리필 저렴하다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가격 올리려도 올릴 수가 없어. 왜? 소비자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외식업을 하는 분들은 뭐 메뉴 개발을 하던 신규 브랜드를 만들던 했을 때는 정확한 내 포지셔닝을 잘 만들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중식당을 하고 있잖아. 그 몽콕이란 게 결국은 그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하향 업그레이드거든. 호텔 출신의 요리사가 만든 중식당 요리잖아. 근데 중식 요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3만원, 4만원, 5만원 막 이랬단 말이야. 새우칠리 먹어도 4만원, 뭐 5만원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8,900원, 9,900원에 아주 소량으로 같은 퀄리티 음식을 양만 적게 해서 먹게끔 만들어놨잖아.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계속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웨이팅이 서지고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였지. 나 역시도 똑같이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가의 음식을 가격을 싸게 파는 느낌을 만들었어. 그게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냉면이었던 거야. 자, 국수하고 냉면하고 쫄면하고 원가 차이가 어떨 것 같아?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아니야. 그래요? 원가 차이 거의 안 나. 근데 냉면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잖아. 15,000원 됐습니다. 16,000원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냉면은 이미 비싼 이미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이라도 냉면은 비싸 보이기 때문에 냉면 쪽으로 가면 수익성이 훨씬 큰 거야. 반면 국수를 가거나 쫄면을 가거나 우동을 가거나 했잖아. 이거는 이미 아직도 저가에 대한 이미지가 세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어. 조리 방법이나 그리고 원가가 비슷한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하향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네, 그리고 또 높아지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도 좀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다. AI 기반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푸드테크 쪽이 많이 붙게 됐어.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키오스크가 언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지 알아?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어. 테이블 오더도 똑같이 성장했는데 지금 이것도 바뀌고 있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 기본 사용료가 들어간단 말이야. 기기 한 대당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QR로 해. 각자가 핸드폰을 찍어서 메뉴를 바로 고를 수 있게끔 결제까지 가능하게끔 만드는 형태.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인건비가 높고 또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줄이는 거야. 요즘은 조금 큰 대형 매장들은 서버들을 보면 로봇 서버들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처음 봤을 때는 막 되게 신기했었단 말이야 그게. 근데 지금은 그냥 신기하지 않아. 아마 더 정교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고, 단순한 조리 형태들의 이런 음식들을 조리하는 것들 있잖아. 뭐 튀김이 됐던 뭐 시간만 누르면 되고 오븐이 됐던, 요즘 삼겹살도 요즘 기계로 자동으로 하잖아. 특히 굽는 것조차도 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맞춰주잖아. 계속 인건비를 찌기 위해서 이런 로봇 형태의 조리 기구가 많이 발전이 될 거야.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 시도할 때는 우리도 처음 어색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나 역시도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AI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마케팅이야. 정말 나도 깜짝깜짝 놀래. 마케팅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리고 너무 좋은 방안을 제시하더라고. 이제 1인이 예전에 다 맡겼던 거 있잖아.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예전에 외주졌던 것들 있지.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이 AI 기반으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지. 정말 이 테크 쪽에 엄청나게 지금 내가 보기에 발전하고 있거든. AI하고 이 데이터 기반의 베이스를 통해서 아마 우리 외식업이 인건비도 줄이고 그리고 혼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 같아. 지금 2025년, 2026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가 쪽이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또 계속 유행을 할 거고, 그 저가 안에서도 브랜드의 가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꼭 전 도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도 좀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좋지 않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뭔가 좋은 방안을 찾고 있고 계속 공부하면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한순간에 바뀌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한순간 계속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매장이 대박 매장이 돼 있을 것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상 임자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